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력을 정읍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 찬반 논란이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김관영 특별자치도지사가 시군을 돌며 지역 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남원 시민들은 경찰 특화 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노동자조합은 귀화한 외국인들이 내국인 직원과 달리 직무숙련급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피랍된 일화를 이야기했다는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 확정 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안과 고창해역에서 풍력 발전으로 만든 전력을 정읍으로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 전북방송이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송전선로 건설 찬반 논란이 지역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해상풍력 송전선로 토론회가 열리는 부안군청 강당입니다. 4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남권 해상풍력과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파악하거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안군의회는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에너지 사업 관계자와 찬반 측 전문가 등을 불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요즘 부안군 지역 정서에서 그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송전선로 문제입니다. 찬반 민민 간의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그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가 해상풍력 사업을 설명하는 토론회 시작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주고 보고를 하는 게 어디 있어? 그만해. 좀 대고 판단을 내리시게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배포되지 않았다는 의견과 우선 사업 보고를 들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뉜 겁니다. 이후 자유토론회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주민들이 전력이 모이는 양육점이 부안 변산으로 결정된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에 분노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좀 지나고자 하는 상황인데 김영환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별도가 아니고 기본의 토론회를 갖추지도 못했잖아요. 어떤 기본의 토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지금? 발표자께서 발표 자료를 여기 있는 분들이 안 하고요. 패널들의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을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럼 이건 먼저 얘기하라고.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담당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유발 효과 등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양점 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있는데 다만 주민들 눈높이에서 바라볼 때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향후 주민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을 논의하거나 송전선로 지원금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보다 반대 측 주장에 대해 해명하기 급급했던 토론회. 해상풍력 송전선로 건설이 주민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김관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지역 14개 시군을 돌며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현안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남원 시민들은 경찰 특화 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입니다. 김관영 도지사가 남원을 찾아 도정 현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시민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해 남원시를 경찰 특화 도시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원의 경찰 특화 도시 도약을 위한 제2경찰학교 유치를 도 메가비전 대표 프로젝트의 최종 방향에 주시고
경찰 수료는 유치 사업도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인 복지를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남원시 65세 이상 인구는 2만 5천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노인 여가 복지 시설은 공간 부족으로 어르신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지사는 전북도의 미래 개발안에 경찰학교 남원 지역 유치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남원 지역 노인 복지를 높이기 위한 시설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확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로 제가 말씀드렸죠. 간절함, 절박함을 이기는 무기는 없다. 우리 도에서 메가 비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공약을 지금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배석 공약가 넣으시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하고 상의해서. 네. 남원 시민들은 또 운봉읍 중심시가지 지역특화 도시재생 사업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전북도의 지원도 촉구했고 김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 노동자조합이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노조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이중 언어 코치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귀화해 국적을 취득했지만 내국인 직원과 달리 직무 숙련급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해자 연차는 팀장 승진도 가능하지만 대리직급을 부여한 것도 인종차별의 증거라며 군산 대산합협력단 계약을 해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2명의 직원에게만 지침상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것이 바로 인종차별, 인권유린이자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위반이다. 북한의 피랍된 일화를 이야기했다는 혐의로 복역한 어부가 사후 자녀가 청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모 씨의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인이 북한에 피랍된 지 약 65년, 실형 확정 이후 5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입니다. 송 씨의 딸은 아버지가 고문 협박에 못 견뎌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군산시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분위의 관할권 결정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처사라며 법정 대응을 통해 권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이번 결정은 군산 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부당한 결정을 정정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중분위는 10번째 회의를 열고 2020년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결정했습니다. 해경이 최근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화재 어선 실종자 수색 범위를 대폭 늘렸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는 아직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해 수색 범위를 군산과 목포 해경 관할까지 2배 이상 늘렸다고 전했습니다. 또 날씨가 좋지 않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비함정 등 선박과 항공기 10여 척, 인력 50여 명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아침 8시 40분쯤 부안군 왕등도 동쪽 4km 지점에서 34톤급 어선에서 불이 나 승선원 12명 중 5명은 구조되고 2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최근 작은 축제 발굴과 육성정책연구 착수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시의회는 서백현 의장을 비롯해 정책연구의 대표를 맡은 최승선 의원과 정책연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특화연구소 오영택
대표를 초빙해 연구 방향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김제의 입지적 특성과 보유 자원 분석을 바탕으로 한 축제 프로그램 개발 방안, 축제 운영 전략과 추진 이행안과 같은 정책 대안이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승선 의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 14개 지역 시군 가운데 익산시와 남원시 두 곳이 가장 먼저 달아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의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까지는 1년여 시간이 남아있지만 익산과 남원은 새로운 인물 수혈과 대역급 인사 출마 등으로 전북 정치권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일찍부터 차기 익산시장과 남원시장 선거는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과 현직 단체장에 대한 평가 등으로 전북지선의 최대 화약고로 비유된다고 합니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익산시장에 새만금 개발청장을 지낸 양충모 전북도 감사위원장은 남원시장 선거 참전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지선 출마 여부는 익산시장, 남원시장 선거판뿐만 아니라 기존의 선거판을 흔들 지선 뇌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고 합니다. 전북정가 안팎에서는 남원 지역구 의원인 박희승 의원과 최경식 남원시장 간의 정치적 유대관계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충모 전 청장의 도전은 결국 박 의원이 차기 지선에서 남원 정치권 새판짜기 차원에서 이뤄진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을 내놨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정읍 출신 출양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지역 예술의 흐름을 조망하는 기획전시 집으로 가는 길 귀로2가 정읍 시립미술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4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전시회에서는 정읍 출신 작가 14명의 평면 입체 작품 68점과 전북 도립미술관의 소장 작품 13점을 선보입니다.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전시는 정읍을 떠나 각지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출양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정읍 예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도록 기획했으니 많은 관심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또 찾아가는 미술관 프로그램의 하나로 도시군 공립미술관 협력 전시도 운영되며 직접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임실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오는 3월부터 다시 운영합니다. 임실군은 내부시설 보강을 위해 휴장했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3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고 반려견과 함께 입장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출렁다리를 건널 때는 반려동물 유모차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한 옥정호 관광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의 개선과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거동이 불편한 남원 시민의 가정에 방문해 재활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올해도 시행됩니다. 남원시는 지난해 서비스 만족도가 90% 이상으로 높았다며 올해는 대상자를 20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방문 재활 서비스는 읍면동이나 복지기관이 남원시 보건소로 의뢰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재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 시민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장애 시민에게 통합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가겠습니다. 전북경찰청이 청소년 상대 유해업소와 오토바이 폭주족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에서 술과 담배 같은 유해약물 판매나 성매매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3.1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가 예상된다며 모든 교통경찰과 기동대 등을 동원해 이륜차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